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492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시원한 아침이에요. 아주 시원하네요. 네, 오늘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66페이지예요. 희망을 시각화하라. 희망을 시각화하라 그랬어요. 희망을 시각화하라. 66페이지죠. 거기 이제 한 달락 나가면서 이제 예시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잠재의식은 만능이지만 잠재의식은 만능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잠재의식은 누구한테만 있고 누구한테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에게 다 있는 잠재의식은 만능이래요. 만능이지만 내가 당신이 의식하는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00% 수동적입니다. 그러므로 소로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을 잠재의식에다 온전히 전달해주면 잠재의식에다 온전히 전달해주는 방법을 이번 12월 18, 19일 올해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시크릿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잠재의식에 전달하는 그 방법을. 한 번 듣고 잘 모르세요. 이해 안 되시는 거예요. 저도 뭐 여러 번 듣고 조금씩 이해가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야 되고 어떻게 하면 소망을 잠재의식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소망을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각화는 뭐죠? 시각화. 시각화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또 보이지 않는 것이 일정한 형태로 나타나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데 내 상상 속에서 일정한 상태로 보이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타나 보인대요.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시각화하는 게. 내가 보이지 않고 몰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상상하면서 이렇게 될 거야라고 눈앞에 이제 뭔가 그려져 있는 그림이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나 소원을 영상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소망과 소원을 내가 내 영상에서 벌써 막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머피 박사가 이 기술을 마음의 영화법이라고 불렀고요. 머피 박사는 미국 중서부의 여러 주에서 강연을 가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예 중서부에 정착할 만한 곳을 정해 그곳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워싱턴주 스포켄에 있는 한 호텔에 투숙했을 때였습니다. 소파에 누워 마음을 편안히 한 후 많은 군중을 향해 나는 여기에 온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러한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광경을 상상했습니다. 편안히 한 후에 뭐요? 군중들을 향해서 이야기한 게 그대로 이제 상상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많은 군중을 그리며 그것이 전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실제 어떻게 존재하는 것처럼 느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잠재의식으로 들어가 현실 세계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느낌까지 살아서 내가 진짜 영화를 보듯이 뭔가 그런 느낌까지 살아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실제 이제 느낌으로 상상이 그대로 다 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 머피 박사는 눈을 떴을 때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평화로움과 만족감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시크릿을 하고 난 뒤에 그 느낌을 계속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시크릿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가시면 더 정확하겠죠. 왜?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또 경험을 듣고 이렇게 스킬을 또 알려주시니까 원리를 이해시켜 주시고 스킬을 알려주시는 거. 며칠 후 그는 한 통의 전보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영화에서 묘사한 것처럼 중서부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활동 장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정보였습니다. 머피 박사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미국 중서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그리면서 시각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요? 내가 시각화 상상이 막 되는데 상상이 안 될 수도 있고 상상을 해요. 근데 상상을 하는데 그 사이에 상상하면서 내가 믿어야 상상이 잘 되고 상상은 했어. 근데 그 믿음 안에 내가 두려움이 꿈틀꿈틀꿈틀 있는지 그 사이사이에 샌드위치 마냥 두려움이 끼어 있는지 내 믿음과 내 시각화한 사이에 샌드위치 안에 두려움에 소세지가
끼어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려움이 뭔가 꿈틀꿈틀 있을 때 늦어지는 거예요. 늦어지는 거. 그러니까 그 늦어지는 게 내가 만드는 것이다. 늦게 만드는 것이. 그쵸? 내가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건데 그 믿음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 신념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무조건 신념 찾아야 되는데 뭐지? 과거의 기억이 나나? 안 나나? 그렇게 하면 잘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세요. 왜 지금 문제가 어릴 때 저쪽에 과거의 기억에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직 경험 안 해보신 분은 자꾸 그러는 거예요. 어제도 막 그런 거야. 내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일을 했는데 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거를 거기서 왜, 그러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긍정적으로. 과거에 일을 해서 지금까지 일해서 경험을 많이 쌓았어. 그렇죠. 경험을 많이 쌓아서 잘 보면 거기에 좋은 장점이 많다는 거. 근데 막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힘들게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좀 쉬고 싶다 이런 거예요. 경험을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몸을 쉬는 게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잘 보시면 어떻게 해요? 과거의 일하고 뭔가 사건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과거에. 사건과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느낌을 딱 봤을 때 이게 진짜 연결이 되어 있구나. 과거에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걸 경험하시면 과거에서 자꾸 찾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들을. 제가 어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분이 계셨는데 처음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보라카이를 가는 때였었거든요. 무슨 프로모션이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같이 이제 성과를 프로모션을 이제 당첨되신 분이 계셨어요. 여기 들어와 계세요. 그쵸? 당첨됐는데 못 가시게 된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그거를 못 가시게 된 걸 어떻게 해요? 돌아서 이제 보라카이 같이 못 가게 됐거든요. 얼마나 이제 당첨돼서 다 모든 게 다 되어 있는데 못 가게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걸 이제 부산에서 김해공항에서 가는데 부산에서 대구로 다시 돌아가면서 떠올리는 거예요. 어릴 때 언니가 동생들 다 데리고 어딜 가는데 자기만 못 가게 된 거. 그러니까 프로모션이 당첨이 돼서 다 가는데 못 가게 된 거. 뭐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들 그게 깨달음으로 가는 거죠. 과거에 먼저 인식되어서 쇼크가 있었고 신념, 보고 듣고 경험했는 거 그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모든 일들이 그냥 있는 건 아니라는 거. 내 보고 듣고 경험한 게 내 믿음이잖아요. 어떻게 보고 어떻게 무슨 말을 듣고 경험했느냐에 그 믿음이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게 뭐가 있는지 내가 늦어지면 있는지 내가 행동을 하고 있지만 뭐가 안 되고 있는 건지 왜 안 될까 뭘 느끼는지 미세하게 나의 생각 안 보면 안 돼요. 보셔야 돼요. 내 생각, 감정, 느낌, 과거에 뭐가 있었는지 꼭 찾으셔야 돼요. 찾도록, 그러니까 찾는데, 찾아야지 하면은 조급한 마음이 들 때는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나를 들여다보는 거죠. 나를 들여다보면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 그냥 일어난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거는 내 어떤 믿음에 의해서 반영된 것이다. 믿음에 의해서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저희 누가 아는 분이 누군가를 젊은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은 성공은 하고 싶대요. 돈은 많이 벌고 싶대요. 근데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 싫어한대요. 근데 저희 일이 똑같은 거 반복하면서 알아질 때까지 반복하는 건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싫다는 거야. 그 공부해야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왜 아버지가 이렇게 뭐 이렇게 잔소리를 똑같은 말을 반복했는 게 싫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찾아서 없애야 성공하는데 지장이 없고 시각화하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거. 모든 것들이 그런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있는 것은 아니다. 경험 한번 해보세요.
과거 걸 찾았더니 지금이 좀 좋아지고 하는 거를. 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잠재의식은 만능인데 내 생각, 내 믿음, 내 신념이 가로막고 있고 내 마음이 조정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잠재의식에 소망을 심어 넣기 위해서는 소망을 그림으로 심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근데 그 소망은 또 뭐예요? 내 믿음이 두려움이 진짜 믿어질 때 그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계속 봐요. 뭐 내가 나를 찾아가는 게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그래요. 그러시는 분이 계세요. 아유, 죽어서도 공부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나를 알아가는 거는. 내가 지금 오늘 기분 나쁘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행복하고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내가 하고 있는 건데 내가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행복해 하는지 편안해 하는지 내가 나를 봤을 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유도 찾아야 되고 그래서 나에 대한 관찰을 하는 게 뭐 끊임없이 죽어서도 계속 해야 되는 거인 것 같아요. 나를 알아가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68페이지요. 당신만의 자장가를 만들어라. 프랑스 루소 연구소의 교수이자 뉴 낸시 치료학교의 연구소장이었던 보드앵은 훌륭한 심리치료사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심리가 아니에요. 심리를 넘어서 의식의 세계.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게 그냥 모든 게 의식이잖아요. 에너지. 에너지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심리 치료는 에너지, 의식 안에 있는 마음을 이제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의식 안에서 치료가 되는 건 치료가 아닌 치유가 되는 거다. 그렇죠? 치유하는 거. 그래서 그가 밝혀낸 보드행 치료법의 비결은 소망을 간단한 말로 요약해 자장가처럼 되풀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잠재의식에 소망을 보내는 최고의 방법으로 의식하는 마음의 활동이 최소한이 되는 유사 수면 상태, 즉 꾸벅꾸벅 졸음이 오는 상태를 만들고 그런 다음 조용히 수용하는 태도로 소망을 생각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크릿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죠? 시크릿에서 배운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와 있다는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꾸벅꾸벅 조는 거는 왜 졸게 해요? 꾸벅꾸벅 조는 거? 생각이 잠이 올 때 무의식으로 막 갈 때 나의 생각이 최대한 내 생각이 없어지는 상태. 그래서 선생님은 낮에도 생각이 없어지는 상태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해보세요. 해봅시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수용하는 상태.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지는 상태에 내가 또 다른 좋은, 내가 원하는, 내가 부정적인 사건 경험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반복하면서 그걸 강화를 시켜서 완전히 확고하게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거는 생각을 그냥 지나가 버리고 안 좋은 것만 반복해서 그게 신념으로 자리 잡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신념.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거를 반복적으로 넣는다 그러는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여기는 이분은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롭고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가 되면 안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완전히 잠재의식의 세팅을 싹 하고 나면 안 해도 되는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내가 의심이 올라온다는 거. 그래서 강력한 거는 한 번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느낌이 왔으면. 그래서 보댕 치료법은 실제로 뛰어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의식으로 딸려가요. 무의식에 내 신념에 딸려가게 돼 있죠. 가만히 있으면. 근데 내가 이제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어떤 내가 원하는 거를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 편안해질 때까지. 그럼 이제 그게 이제 다시 내 무의식 안에 세팅을 잡고 이제 하는 거죠. 긍정적인 거를. 내가 지금은 예전에는 그냥 무작위로 엄마가 하는 말 그냥 받아들였잖아요. 돈 없어? 그러면 없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냥 안 되는가 보다. 없는가 보다. 막 이렇게 무작위로 받아들였더라면 지금은 뭐야?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세팅하는 거. 그렇죠. 각성해서 세팅한. 각성이 되어야 무의식에서 그러니까 각성이 된 상태.
12시간을 내가 각성이 되어 있으면 그거는 그런 분들은 성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각성이 되어 있는 거랑 각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순간 무의식에서 그냥 자동 시스템으로 움직여요.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각성 안 해도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어릴 때 이미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굉장히 3살까지 엄청 중요하다. 3살 버릇이 여든 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여든 가기 전에 뭐예요? 3살 버릇이 3살 습관이잖아요. 생각하는 습관, 감정을 쓰는 습관, 느낌, 안 좋은 느낌을 가져오는 습관, 신념, 그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새롭게 다시 좋은 걸 또 집어넣어주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든까지 가기 전에, 여든 됐어도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우리는 이 생각, 영혼은 계속 가요. 몸은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만 계속 가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성과를 올린다 했는데 몇 년 전 로스앤젤레스에서 사는 한 여자가 유산 상속에 관련해 불쾌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남편이 그녀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었는데 남편의 전처 아들과 딸들이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상황이 그녀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보드행 치료법에 따라 먼저 흔들 의자에 편안히 앉았습니다. 졸음이 왔을 때 졸음이 오다 확 자버리더라고요. 제가 언제 졸음이 오는지 몰라 그냥 자버리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하면서 이제 딱 누웠는데 잠들어 버렸어. 요거 잘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여기 책에서는 이렇게 써 있는데 조절 잘해야 돼요. 저는 잠이 너무 빨리 잘 드는 스타일이라서 정말 잘 자거든요. 저는요 목 뒤에만 좀 편안하게 돼 있는 상태면 그냥 가버려요. 한 방에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너무 잠을 잘 자가지고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아니면 차라리 저는 참 선생님이 낮에 하는 거 가르쳐 주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자버리는 거야. 졸음이 올 때까지 못 참는 졸음이 오는 순간 그냥 확 가버리니까 저는. 그래서 조절 잘하세요 여러분들은요. 네. 그래서 이게 조절을 졸음이 왔을 때 그렇죠? 소원을 6개 낱말로 간추려서 자장가처럼 되풀이했습니다. 그녀가 되풀이한 말은 신의 질서에 따라 이 일은 벌써 다 끝난 것이었습니다. 신의 질서에 따라 이 일은 다 끝났다. 치료법을 계속한 지 10일쯤 되던 어느 날 밤 마음속에 평화로움이 깃들더니 전신의 고요함이 널리 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잠에 빠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그 일은 이미 끝났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이분이 뭐예요? 그냥 그 느낌들이 막 오고 확신이 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일 많을 거예요. 뭐 딱 하려고 그랬는데 저건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느낌이 온 거예요. 될 것 같아. 됩니다. 저거 안 될 것 같아. 안 됩니다. 내가 벌써 있어. 내가 알고 있는 건 내가 믿는 대로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이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딸이 중3인데 유학을 보내달라고 상담을 하니까 선생님이 대본에 걔는 유학 갈 팔자라서 유학 간다고. 근데 뭐냐면 엄마보다 애가 확신이 있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관철해낼 것 같은. 이게 문자를 엄마한테 보내준 거 이제 제가 이제 봤는데요.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그냥 가겠더라고요. 엄마 믿음보다 애가 유학을 가겠다는 그 믿음이 확고한 거예요. 그럼 걔는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간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가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계속 반대를 하거나 그럼 미뤄져서 나중에라도 갈 거예요, 걔는 아마. 나중에라도. 근데 원망을 또 듣더라고요. 전에 아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아들이 철학 공부를 하고 싶어 했는데 철학 공부해서 뭐 하냐 그래가지고
철학과를 안 갔나 봐요. 부전공으로 했대요. 근데 지금 기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드님이. 근데도 어떤 상황이 딱 되잖아요. 그럼 뭐야? 엄마가 그때 못 가게 했다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도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네요. 예, 그래서 원망을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원망하더라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부자세요, 부자. 그 그런 원망하는 거. 그래서 할 때 뭔가 확고할 때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거, 위험하지 않는가만 그냥 이렇게 보고 근데 알아서 다 되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애가 더 확신이 있더라라는 거죠. 애가 더 확신이 있더라. 확신 있는 사람이 이긴다.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옛날에는 이긴다 했는데 안 가본 사람이 목소리 크게 그냥 내 마음속에서 확고한 거. 그러니까 나는 가봤는데 믿음이 약해. 근데 안 가본 사람이 그게 틀리잖아 하잖아. 확고하잖아. 틀린 게 확고하잖아. 확고하게 누가 강력하게 얘기하느냐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쪽이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는 항상 확고하게 긍정적인 걸 세팅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날 그녀의 변호사가 전화해서 상대방 쪽에서 혐의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송은 취하되었습니다. 그녀의 잠재의식을 통해 작동한 무한한 지성이 조화의 원칙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가져온 것입니다. 원만한 해결. 그렇죠? 소망을 짧은 문장으로 만들어 자장가처럼 되뇌세요. 자장가처럼 어느 날 소망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진짜 느껴지면 그냥 두고 통과. 다른 것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70페이지 감사하는 마음 5분으로 사장이 된 사람. 감사한 마음. 순간순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보다 쟤 왜 저래?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또 사장이 됐대요. 5분 만에. 성 바울은 성경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바람을 제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주의 창조력에 가까워서 잠재의식을 움직이고 쉽고 많은 은혜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은혜를 입고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은혜가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전에 감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황이 일어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뭐야? 감사하면 높은 에너지에서 감사하면 뭔가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렇죠? 더 감사하면 이미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선물 받고 나면 감사합니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그냥 감사합니다. 원하는 거 여러분들 감사합니다를 얼만큼 했는지 원하는 걸 상상해 놓고 불평불만을 많이 했는지 샌드위치 사이에 감사함이 들어가는지 샌드위치 사이에 뭐요? 불평불만이 들어가는지 그러면 그 불평불만이 들어가면 이만큼 더 멀어지는 것이고 감사함이 들어가고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죠? 하면 이게 짧아지는 것이고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춰져 있는 나의 감정들 원망하는 거 뭔가 그런 것들이 해소가 돼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려면. 그래서 그냥 중간에 툭툭 아 그래 선물인데 선물이 모르고 감사함이 아니라 또 저 사람은 왜 그래 왜 그랬지 막 원망하는 마음이 또 올라올 때 그게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외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 사라져야 되는데 헷갈리죠. 우리가 자꾸 외부에 있는 거 보고 헷갈려요 자꾸. 근데 또 내면에서 내가 흔들리고 내 의식만 봐야 된다. 내 에너지가 어떤 걸 보는 거야. 내가 흔들리고 있나? 외부에 있는 거 보고 뭔가 그걸 자꾸 봐야 한다. 내면을 자꾸 보는 습관적으로 자꾸 연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렇죠? 네. 블로크 씨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실직 상태인데다 아이가 셋이나 되어 가진 돈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감사하는 법을 배웠던 그는 뭔가 마음을 끄는 것이 있어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약 3주일 동안 규칙적으로 매일 아침과 밤에 편안한 마음 상태에서 신이시여 저에게 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차라리 하시면 처음에는 말로 입으로 소리만 내요. 그러다 점점 뭐요? 진짜 감사한 마음이 들 때. 근데 그 감사한 마음이 어릴 때 사건을 부정적으로 기억했던 엄마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엄마에 대한 감사보다 뭐예요? 원망하는 거, 엄마가 날 버렸잖아, 복수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 막 이런 것들이 잔뜩 있어요. 없는 것처럼 하시지만 있거든요. 그거 해결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그랬을 때 진심으로 진짜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선물같이 보이는데 아직도 저는 모든 게 다 선물같이 보이진 않아요. 공부를 계속해야 돼요. 아직은. 공부가 더 계속되어야 돼요. 모든 게 감사합니다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정도 되면 야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쵸?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직 생각이 올라오죠.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긴 했지만 아직도 생각이 올라오는데 내가 감사하다면 평화롭고 그냥 미소가 그냥 저절로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던 중 감사하는 마음이 가슴을 가득 채우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걱정, 두려움, 가난, 고난 따위의 두려운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면 재빨리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이거요. 각성되어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각성되지 않으면 감사합니다가 돼요? 아니죠. 어이구 그냥 막 이 인간이 말이야 막 내가 지한테 얼마나 그냥 따뜻한 밥을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저 인간이 저랬단 말이야? 그러고 막 이제 이렇게 그게 이제 내 믿음대로 빠져버리는 거죠. 내 믿음대로. 그래서 찾아서 청소를 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청소가 되면서 청소를 하면서 감사합니다가 되어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거는 내가 불평불만 엄마에 대한 원망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날 버렸어? 두려움. 이거는 두려움이 빠진 게 아니에요. 그냥 압을 꾹 눌러놔서 얘는 또 얘대로 작동을 해요. 언젠간 작동을 해요. 이 우주에 기록된 건 언젠간 다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그러니까 연속으로 복창했습니다. 어두운 기분이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평화로운 기분이 되도록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전능한 우주의 지성에 도달하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사해야 할 멋진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한 지 약 3주일 후 20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옛 직장의 사장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성실함을 알고 있던 사장은 그에게 좋은 일거리를 제공해 주었을 뿐 아니라 임금도 가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블로크 씨는 그 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며 사는 마음이 우주로부터 불을 끌어당기는 최고의 힘입니다. 우주에서 불을 끌어당기는 감사합니다. 세상에 다 감사합니다. 어이구 선물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아니 누가 나를 욕을 해도 저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줘라 그랬잖아요. 그 내줄 수 있냐고요. 뺨 한 대 딱 칠라 그러면 이것이 하고 싸운다고 바쁘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구나 할 정도가 되어야 돼요. 그 정도의 의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 모든 게 감사함으로 보일 때까지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어릴 때 3살 이전에 3살 버릇, 생각의 버릇 3살 이전에 세팅된 신념을 찾고 재맥락을 하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한 하루를 우리 행복하게 보냅시다. 네, 마치겠습니다.